자,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이게 조금 두산에너빌리티 아쉬운 게 프로그램 쪽이 하나 시스템처럼 급격히 개선돼주면 좋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80만 주에서 50만 주 사이에 맴돌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만 슈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의 슈팅 부분이 뭐 장중에 어떤 이슈가 나와서 슈팅이 나왔던 간에 거래를 수반해주고 움직임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은 거래를 수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거래를 그 개장 초에 그 어마어마한 슈팅 범위까지는 수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흐름을 주고 또 매수 사인을 냈던 이유는 뭐 별다른 게 없어요. 지금 뭐 개장 초에 요 100만 주까지는 사실 동시효과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제한적이라고 본다면 이제 70만 주 그리고 이제 최소 범위는 OMA 20MA인데 하나 시스템의 경우는 OMA 20MA 거래량도 제대로 못 형성을 시켰습니다만 프로그램 쪽이 급격히 20만 주대 매도해서 40만 주대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고점을 넘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고점 넘긴 이후에 40만 주 수준의 이제 매수 다시 형성되고 눌림목 정도인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다소 애매모호한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는 거죠. 거래는 수반돼 있습니다. 거래는 수반돼 있는데 프로그램이 뭐 급격히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프로그램이 매도가 확대가 돼요. 그러면 고점을 넘기기보다는 프로그램 매도에 의한 눌림이 좀 나올 수는 있겠죠. 지금 메타방 기준에 3만 원 기준 잡아도 90%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메타방은 사실상 어마어마한 수익 범위가 형성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검색기 기준으로도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이런 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는 뭐 정권일도 그렇고 굉장히 강한 매수 사인을 좀 계속 들여온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일단은 뭐 매수 기준하고 쭉 볼 거예요. 지금 마지막 금요일 날 그 설정해 놓은 문자 보시고 어디까지 나갔나 좀 확인해 보시고 공부 작업하신 분이 거기까지 문자를 좀 잘라 주시면 좋겠어요. 문자 그리고 방송화면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방송화면 보면서 넣어 놓도록 하고요. 그래서 1조1번까지 잘라주시면 좋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에 우리는 하나 시스템을 오늘은 개장 초부터 강력하게 그리고 나서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당연히 하이닉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매수에 나가고 오늘은 좀 눌려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오늘 뭐 6% 7%막 이런 슈팅이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되어 좋습니다. 일단은 어찌됐든 그 지난 방송 금요일 방송까지 두산에너빌리티는 탑으로 계속 갖고 나간 거예요. 계속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라고 저 차트 저 범위 그대로 다 지금 하나 시스템을 미처 다 못 봤군요. 뒷부분에 우리 가지고 나가기만 하고 어쨌든 저러한 두산에너빌리티의 굉장히 강력한 슈팅 범위 그리고 그에 연동된 요 수익 범위 이런 부분들을 오롯이 다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이제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변동률은 아직까지는 이제 뭐 5%대 변동률이기 때문에 이 진입 이후의 수익 범위는 아직은 제한적이에요. 13시 기준, 그러니까 1300 기준에서는 아주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좀 일찍 떠 있었죠. 여기서 종목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 시장이 원체 좋다 보니까 개장 초부터 전혀 지정학적 리스크는 23년 10월을 예를 들어 드렸고 2000년 이후에 예를 들어 드렸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D&D 파마텍은 오늘은 늦게 떴지만 금요일 날 뜬 종목이죠. 그렇게 되면서 금요일 날 뜨고 오늘 상한가까지 시가총액 1조 넘긴 흐름이었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여기 있습니다. 2.79 빨간색 저 진입 이후에 이렇게 폭발적인 시세 그리고 메타방의 가상계좌의 기준에서의 수익 범위는 이렇게 59,000원까지 올라오면서 284.73입니다. 그러니까 184.73 대단한 거죠. 지금 가상계좌 1억 계좌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기준에 이런 수익 범위를 가져가고 있다. 단계별로 지금 업이 되고 있다. 12일 날 녹화를 뜨고도 지금 여러분들께 영상을 재차 녹화를 해드리는 게 하나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지금 계속해서 고점을 넘기잖아요. 근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라이브 방송에서는 지금처럼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따라 붙어야 됩니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잡아 드리는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외부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거를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혼란스럽고 헷갈리고, 문자는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 생기고, 그죠?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 뭐 있어요? 도움 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함께 움직이셔서 수익을 함께 가져가시고 도움 받으시고 하면 되죠. 결론은 기술적인 부분에 하나 시스템과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하나 시스템은 편입 이후에 추가적인 강세 띄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기준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일 거냐, 아니면 프로그램이 개선되면서 움직일 거냐인데, 프로그램 이외에 뭐 외국계 또 혹은 기관,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있을 수 있으니, 그렇다면은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월등하지 않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어떻게? 프로그램 수급이 월등하지 않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는 거래가 실리면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면 프로그램 이외에 외국계든 기관이든 거래 유입되는 흐름 속에서의 기준이 된다. 개인들이 흥분해서 37조짜리를 들어올린다, 그건 불가능하죠. 시가총액이 아마도 10위까지 들어왔을 거예요. 뭐 대단한 겁니다. 그런 그 기준점들을 놓고 본다면 시가총액, 두산그룹주가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온 거는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1, 2, 3, 4, 5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위 맞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셀트리온을 넘겼어요. 뭐 이건 뭐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결론은 이 그 프로그램까지 이왕이면 눈에 보여지는 흐름을 잡아내주고 프로그램까지 매수로 형성이 되어주면서 슈팅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5MA, 20MA 거래를 수반해주고 고점을 넘겼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일조 얼봉상의 기준에 간혹 이제 이런 해석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런 고점을 놓고 보면서 야, 얘는 있잖아요, 지금 뭐 낙폭이 심화돼 있었기 때문에 저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길 겁니다. 그건 정신 나간 소리. 지금이 사상 최대치 고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증자하고 합병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주식수가 늘어나고 하면서 저 당시의 시가총액보다 지금이 월등히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주가 차트로 이제 좀 놓고 보시는 게 옳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이 종목을 가지고 100만 원 간다는 친구가 있어요. 윤정도 회사에서 뭐 전문가 해보고 싶다고 찾아왔다 한 3개월 있다가 공부는 안 하고 마케팅하는 거 못된 것만 배워서 나간 애가 지금 저쪽에서 마케팅을 잘해서 조금 요즘 매출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출이라는 표현을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두산에너빌리티를 100만 원 간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이 이런 애랑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100만 원을 가면은 대략 그냥 지금 5만 원이라고 할게요. 금요일 날 얘기했을 때 5만 원 기준 잡고 5만 원짜리 종목이 100만 원 가면은 20배잖아요. 그럼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700조가 넘어 750조가 됩니다. 하이닉스의 지금 시가총액이 영업이익 내년에 40조를 낸다라고 가정했을 때 기준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40조, 영업이익이 170조예요. 근데 얘가 지금 700조를 간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실적이 영업이익이 1조인데? 조금 전에도 하나 시스템을 말씀드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고 오늘 하루 종일 문자를 내보냈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위험고지부터 해드렸어요. 오른 이유가 저평가 때문은 아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저평가입니까? 아니죠.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제 많이 미국의 정책에 의한 부분.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상 미국이 지금 크게 두 가지를 놓고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미국 정책의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정책은 뭐예요? 친환경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든 친환경에 관련된,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육성을 하죠. 그래서 전통에너지에 대해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세계 대통령이 그냥 나서서 뭐라 그래요? 친환경, 탄소 배출권에 대한 기업에 대한 뭐 세금, 과세 이런 정책을 때리겠다라는 기준을 설정했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의 흐름은
공화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 아버지 부시나 아들 부시 또 트럼프 대통령을 뭐 정신병자 이런 식으로 취급하고 별의별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누가 되나 똑같아요. 미국이 깡패라는 거는. 바이든 정부 들어설 때도 그들이 뭔데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물론 지구를 살리자 그런 명분은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거기서 받아온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신재생 에너지 부분 그리고 친환경 부분의 업체들로부터 받아옵니다. 표도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의 정치적인 이슈에 그 일반 사람들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뭐 현혹된다는 표현까지는 그렇지만은 근데 공화당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다르죠. 공화당 정부의 정책은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가 전쟁 광이어서가 아니라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방산 그리고 전통 에너지 업체로부터 받습니다. 물론 그것을 빙자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전통 에너지 있는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자라는 게 이제 공화당의 기준이에요. 그게 뭐 결코 나쁘거나 그것도 훌륭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책에 맞게 우리는 대처하면 돼요. 우리는 금융시장에 있고. 그래서 공화당 정부의 정책에 맞는 부분은 지금까지 기준의 전통 에너지였는데 트럼프 대통령 정부 들어서면서 또 이번 47대 대통령 들어서면서 그전에 이제 45대였죠. 47대 대통령에 들어서면서의 정책은 뭡니까? 원전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원전의 사용 부분을 더욱더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그 두산에너빌리티의 SMR 부분이 그게 더 확장돼서 해석이 되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것을 명분으로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체코 관련된 내용? 지금 뭐 그 이슈 끝난 지가 언젠데. 예? 결론적으로 요 수익률 범위도 다시 한번 수정해서 올려드릴게요. 일부 수정해 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 범위는 특히 이제 3만 원대를 뛰어넘고 나서의 이 슈팅 범위는 지금 실로 어마어마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얘뿐만이 아니에요. 비단 방산주들도 그렇고 형성돼 있던 고점을 강력하게 수급에 의해서 매집이나 또 거래대금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 흐름이 사실상 추세 강화로 지속될 수 있다. 당분간 쉽게 꺾이지 않는다. 쉽게 그렇게 꺾이는 흐름이 되질 않아요. 특히 시가총액 이렇게까지 10위까지 올라온 극대형주들의 기준에서는 얘도 이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좀 무거워진 위치가 됩니다. 시가총액의 규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꼭 100만 원을 안 가더라도 얘가 지금 시가총액의 기준에 37조를 넘길 수 있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꺾여서 조정을 받으면 굉장히 심각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 시스템에서 역V장으로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역V장으로. 그래서 일단은 그 문자부터 주시고 일주월봉은 좀 천천히 잘라줘도 되니까 문자부터 먼저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포트폴리오 그것도 뭐 지금 잘라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고점을 뭐 크게 넘기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가지고 가도 뭐 오늘 원고가 될 테니까. 투자에너빌리티 그래서 176.64예요. 4월 10일부터 뭐 5월 이후로 따져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4월 누적 수익이 너무 상향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많이 이제 고치긴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지금 고쳐놓을게요. 생각날 때. 하나 시스템이 이렇게 높게 올라와 있어요. 사실 106% 그죠? 106%. 그래서 하나 솔루션 위쪽으로 이제 올라와지게 되는데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뭐 어마어마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고. 그리고 5월 이후에 수익률로 설정을 해도 되기 때문에 5월 이후에 종목으로 좀 바꿔놓을게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이게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시스템 그리고 방산주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거예요. 여기 없는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가 이런 쪽. 그리고 하나시스템 지금 63,000원까지 눌려 내려왔었는데 뭐 우려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3월 포트폴리오인데 2월 말 종가 기준이에요. 방송에 가지고 나가서 미국이라고 딱 써있죠. 그게 왜 써있는 거예요?
정책지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설명했잖아요. 정책주, 미국의 정책주. 체코 원전이 아닌. 미국의 원전 관련 업체들이 날아가는 게 체코 때문에 날아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 4월 10일입니다. 이게 4월 10일 종가 기준인데 시장 3% 빠지고 우리가 포트폴리오가 2.73% 빠져 있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트럼프 대통령 그 정부 들어서면서 관세 관련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정치적인 쇼인 거지 전 세계하고 전쟁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중국하고 한번 붙겠다는 거야? 중국이 미국 채권 다 갖다 팔면 어떻게? 그러니까 미국은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사는 그 국가예요.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사는 게 미국입니다. 그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사는데 그것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쪽이 사우디, 중국, 일본, 그리고 세계적으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만. 미국 채권을 많이 사줘야 대만이 미국의 보호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대만의 TSMC 아무리 쥐 흔들고 난리를 친다 해봐야 TSMC 시가총액 10위 안에 다시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의 기준에서처럼 대만이 채권을 그렇게 많이 사주는데 대만 TSMC를 죽여버릴 거야 미국이? 정치 쇼라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업황에 맞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TSMC가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그래서 결국은 관세 정책이 뭐 윤정두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혜택을 받는 이유가 관세 정책의 결론은 뭐예요? 관세 정책의 결론은 정치쇼였고 그것 때문에 시장 조정받을 일 없으니 오히려 밀려 내려온 거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또 시장 상황에서의 일시적인 현상 그렇게 인식을 잡는다면 그렇다면 대처가 굉장히 용이해지겠죠. 그래서 저때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전체가 많이 휘청했어요. 그랬을 때 윤정두의 전략은 뭐였습니까? 겁내지 말자요. 막연히 뭐 대박 납니다가 아니라 지금처럼 해석을 해드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연히 괜찮아요가 아니라 그거는 정치적인 쇼입니다. 두고 보세요. 결국은 이야기 나오나요? 어떤 게? 관세 관련해서 지금 뭐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거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되는 시장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증시에 있어서. 그리고 오늘 우리 그 국내 증시 시가총액 순위가 두산에너빌리티가 10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 한번 고쳐주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55,000원의 기준에 117%입니다. 3월 포트가. 그리고 4월 달에 그 3월 말 종가 기준으로 2월 말 종가 25,400원 대비 요게 이제 2월 말 종가예요. 저 종가 대비해서 3월 말에 오히려 23,000원대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비중을 그대로 10%를 가져가겠다. 가상계좌 1억 기준에 10% 비중을 가져가겠다. 결론은 135%인데 이게 55,000원일 때고 지금은 59,000원을 넘겼단 말이죠. 어마어마하죠. 5월 포트에도 마찬가지예요. 4월 말 종가 대비 28,900원인데 야 이거 3만원 부딪히고 또 깨질 거야.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야. 우리는 가지고 간다예요. 10% 비중 가져간다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가격에도 우리는 편입한다의 기준이고 결국은 네이버도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21만 원대까지 오늘 슈팅 나왔었죠. 응? 그리고 6월 포트입니다. 4만 원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의 가격이 3월 말 종가가 다들 손을 흔들고 야 이거 오버슈팅이야. 얘가 어떻게 3만 원을 넘길 수 있지? 4만 원까지 왔네.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총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방송 나오는 애들이. 하나는 무조건 몰빵하라는 그 정신 나간 애들. 아까 말씀드린 두산에너빌리티 100만 원 갑니다. 그 미친 정신 나간 거지 그거는. 그렇게 되면 문제가 가면 좋은데 뭐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8만 원 찍고 밀려 내려오면 100만 원 간다 했으니까 그냥 가져가자는 거야 1년. 그 2차 전지 꼴하진 않은 거예요. 그런 정신 나간 애들 옆에 가시면 안 된다는 거고 결국 수익이 없어요. 뭐 우리나라에 김석일 씨 이런 양반들도 있는데 저보다 조금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 조금 더 앞선 시기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양반이 한 게 90년대 중후반부터 했을 거야 아마도. 그 결론은
그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뭐 한 업종을 밀어. 그래놓고 끝까지 밀어. 그러니까 뭐 바이오 밀어. 바이오 계속 날아갈 때는 추앙을 받죠. 그러고 나서 고점을 못 잡아요. 기술적인 분석 할 줄은 모르니까. 꿈의 산업 뭐 해가지고. 결국은 개박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얼마나 밀어댔어요, 그냥 뭐. 결국은 다 죽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랐고요. 어떤 기준으로 많이 오른 건데. 그냥 막연히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 자기 생각 대비. 그러면 안 돼요.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기본적인 분석이 아닌 현재로서는 기술적 분석을 대처해야 된다. 우리가 올해 4월 9일입니다. 4월 9일에 26,000원이에요. 편입의 단가가. 지금 프로그램 쪽이 결국은 우려했던 것처럼 프로그램 쪽이 100만 주까지 매도가 나와요. 뭐 하루에 300만 주, 500만 주 이렇게 매도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500만 주 때까지 프로그램이 들어오기도 해요. 근데 지금 뭐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 프로그램이 100만 주까지 나오다 보니까 고점 찍고 한 1% 눌리는 거고 1.5%. 또 요 바닥권에서는 다시 이제 매수의 기준이 일부 설정이 잡히는 거고. 그러니까 재차 고점 넘기면은 59,200원 넘기면 매수 사인을 낼 겁니다. 그때에도 거래량하고 프로그램을 볼 거고요. 그리고 4월 17일 날 23,000원, 그리고 5월 12일 날 28,000원. 그 중간에 계속 매수가 나왔었겠죠. 주력으로 10%를 갖고 있는데. 5월 14일 37,000원. 행복하죠. 저거 생각하면. 응? 그리고 5월 21일 37,800원. 그리고 4만원. 6월 들어서 5월 말 종가가 4만원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10%를 가져가잖아. 차익 실현이 아니라. 윤정도처럼 기본적인 펀더멘탈적으로는 안 되는데 기술적으로는 대처합니다. 이런 경우가 드물죠. 몰빵 아니면 못 들어간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 전략이. 어설프게 뭐 5% 10% 그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준점을 잡아야죠. 47,500원. 문자부터 달라니까. 두산에너빌리티 문자부터 주세요. 문자부터. 두세 장만 자르면 되잖아. 문자 주시고 그다음 뭐 1조월봉을 자르든 한꺼번에 주려고 하지 말고 자르는 거 먼저부터 줘버려요. 끊겨버리잖아요. 여기서 6월 9일 이후에. 6월 9일 이후에 우리가 10일, 11일, 12일, 13일 화수, 목, 금이 있고 오늘이 있는데 그죠? 47,000원 이후에 매수 사인이 없었어 우리가? 그렇지 않겠죠. 5만원, 52,000원, 뭐 54,000원. 오케이. 그래서 순서대로 줘, 순서대로.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녹음을 하는 거로 녹화를. 종목 하나를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경우는 녹화를 하고 있겠지. 그래서 문자 나오면 문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하나시스템이 그 사이에 6만 5천원 고점이잖아요. 64,300원. 그러니까 잠깐 밀려 내려갔다가 재차 움직임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프로그램이 43만 주까지 늘었어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좀 프로그램 얘기했잖아요. 얘가 6만 3천원까지 내려왔어. 그러면 라이브 방송을 들으신 분들, VVIP 방에 계신 분들은 아 걱정 없구나라고 해서 대처를 했을 거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아 이거 매수산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뭘 어떻게 해? 오늘도 여기서부터 매수 다 들어갔는데 5만 8천원부터 금요일날 매수 안 했나? 다 했잖아요. 어? 그렇게 해서 이런 가격에 다 매수 들어가고 여기서 프로그램 수급 해석을 다 해드렸고 지금 43만 주예요. 오늘 프로그램 매수 가장 많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란 말이죠. 그 기준에서 여기서 거래량은 두산에너빌리티처럼 거래는 안 실렸지만 결론은 프로그램의 수급에 확장됐다면 이게 우리가 거래가 실리는 게 뭐예요? 누군가가 강력하게 매수하고 양봉을 줬구나. 그걸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후속타를 못 주고 있구나. 윗방향으로 매수를 안 주고 있구나. 위로 때려 사지 않고 있구나. 요걸 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눌리거나 이렇게 눌리거나 돌릴 때에 거래가 없으니까 아 이거 큰 손이 사는 거야 안 사는 거야 모르잖아요. 그런데 대형주는 좋은 게 장중에 프로그램 수급이 보여지니까 눈으로. 프로그램은 사고 만약에 프로그램 이외에 외국계나 기관이 매도한다. 그러면은 손바뀜인 거잖아. 얘는 일단 매수를 하고 있는 거니까.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60만 주였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매도가. 그게 100만 주 넘었다 지금 99만 주란 말이에요. 3, 40만 주 매도가 더 나와버렸죠. 더 나오다 보니까 불편한 거야.
고점을 시원하게 또 뚫어줘야 되는데 개장 초의 고점, 오전장의 고점, 요 고점은 뛰어넘었지만은 추세 강화가 형성되기에는 수급이 정체 상태로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만 기억하면은 그럼 얘는 프로그램이 플러스로 전환될 정도로 강력하게 매수로 유입이 되어주든가 아니면 OMA, 20MA 거래를 수반하고 이때처럼 수반하고 슈팅을 주든가.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붙은 건 거래가 일정 범위는 수반됐다는 거. OMA, 20MA.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기준은 어떤 거예요? 또 한 가지의 기준은 지금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 6억 4천만 주짜리라서. 누적적인 수급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변동성의 기준은 금속도로에서 오른다. 그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일주월봉 좀 이따 볼 텐데 일주월봉 보시면 수급이 조금 단기적으로 꽂혀 있어요. 단기적으로. 일주월봉 기준에. 그래서 일주월봉 보시면 수급 범위로 놓고 보시면 이렇게 소폭 꼬여 있습니다. 주가는 슈팅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때는 이제 중기 추세에서는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죠. 오늘 기준의 변동성 매매는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전일 기준에 다 편입해서 주력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그 비중 유지하면서 대처하는 거고 오버슈팅이 나올 거냐하고 두 가지예요. 오버슈팅이 나와서 하루에 10% 이상 변동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미끄러진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차익 실현 범위에 대한 고민도 할 거고 그렇지 않고 거래가 이제 점진적으로 둔화된다. 지금 거래대금 1위잖아요. 오늘도 하나 시스템이 2위고 그런 거래대금 1위 상태를 계속 유지하거나 뭐 5위 안에 들어와 있는 흐름이라면 뭐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하나 시스템 지금 어떻게 됐어요? 프로그램 45만 6천 주죠. 프로그램 확장되면서요. 누군가 사주니까 올라가겠지. 응? 근데 프로그램을 활용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준 잡아요? 프로그램 없이 이거 거래가 터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거래가 터진다는 건 뭐야? OMA, 20MA 거래를 넘긴다는 거죠. 그럼 OMA, 20MA를 거래를 넘기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의 기준은 실려 있지 않아. 그럼 기술적인 분석한다는 꼬맹이들은 이거 거래 안 실리고 고점 넘기니까 이거 신뢰도가 없어요 라든가 혹은 막연히 매수 고점 뚫으러 갑니다 매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기준이 명확해. 기준 됐죠. 그래서 일단은 뭐 두사에너빌리티 문자 나왔으니까 마저 두사에너빌리티 문자 보고 기술적인 부분을 마저 보고 그리고 거래만 실려주면 된다. 결론은 거래만. 프로그램이 급격히 바뀌어지든가 아니면 거래가 실려주든가. 그래서 이날 이후에 문자가 이제 월화수목금 화수목금 그리고 오늘 것까지 있겠죠. 근데 이제 47,500원이니까 뭐 5만 원 전후 그다음에 5만 원대 기준 잡을게요. 16일이고요. 그다음에 12일 그다음에 11일 11일 날도 뭐 두 번이나 나왔네. 그죠? 9시 때부터 해서. 그럼 결론은 47,000원대 그리고 5만 원 초반.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나서 48,000원 뭐 이렇게 또 있었네. 그죠? 한번 미끄러졌던 부분도 있네요. 47,000원, 5만 원, 또 53,500원 12일 날. 얼마나 멋있어. 53,500원. 오늘은요. 오늘은 뭐 더 위에서 매수 사인을 냈겠죠. 더 위에서 낸 매수 사인이 57,500원. 그리고 지금 현재 59,000원 200원까지 고점을 형성하고 눌림입니다. 프로그램은 이 자리에선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러니까 58,000원 중반에선 프로그램 매도가 더 나오진 않고 거기도 뭐 손바뀜의 기준이 될 텐데 그죠? 더 나오진 않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1월 22일 날 메타방 기준 가상계좌 1억 계좌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 따라가기 기준을 설정했을 때 이렇게 1월 22일 날 뭐 하나 시스템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 시스템 부럽죠. 하나 시스템 부럽잖아요. 지금 얼마 6만 5천 원 찍었잖아. 6만 5천 원. 그리고 지금 6만 4천 원대 46만 주 프로그램 매수 들어와 있고 평균 단가 2만 6천 원에 얘만 갖고 있어도 더블. 근데 이제 얘를 가지고 있다가 검색계 종목 몇몇 매매하다가 두사에너빌리티 3월에 포트폴리오 10% 비중을 넣었어요. 가장 많은 비중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빼고는. 그런 엄청난 비중을 채워서 우리는 가져간 거잖아요. 그 엄청난 비중을 채워서. 그래 결론은
26% 수익일 때부터 두산에너빌리티를 가져가서 5월 14일 다시 31,000원 넘길 때 차익 실현, 그리고 다시 3만원의 재편입 5월 14일 날. 그게 50% 계좌 수익이에요. 그 다음엔요 100% 5월 말에 가상계좌 1억짜리가 100%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109%. 그리고 6월 11일에 146%. 여기서 다들 겁먹고 못 들어갔을 거 아니야. 3만원 고점 넘겼는데 너무 한 방에 슈팅이 나오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결국은 81거래일 동안에 184%의 수익입니다. 몇 다방의 기준이에요? 81거래일이면 한 3-4달, 4달 되겠는 거죠? 5월달, 6월달에 거래일 수가 이제 좀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휴장이 많았기 때문에 5달, 이런 식으로 2만원 이하 기준인데, 5월달 기준에 보시면은 28,000원, 4만원, 5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굳이 1월달 걸로 안 하고 이걸 아예 바꿔버릴게요. 바꿔서 4월달쯤 기준에 있으려나요? 4월 말 기준에 2만원짜리 2만원에 그 포착된 그런 자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4월. 그래서 1월 달에 19,000원에 대한 의미가 이제 지금은 이제 없는 거죠. 1월 달에 19,000원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자가 아니라 검색에 뜬 부분을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찾아가지고, 실질적으로 4월 그러니까 5월 14일 날 3만원을 넘긴 거고요. 4월 기준에서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2만원 초반이든 2만원이든 거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온 부분. 1월부터면 너무 먼 기간이잖아. 가까운 기간으로 보자고. 그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HMTS 이게 1월, 2월, 3월 그리고 4월 11일에 23,000원. 그죠? 요 4월 11일에 23,000원 이외에도 있을 거야. 근데 이거부터 할게요, 그냥. 이거부터 해서 4월 달에 2만원, 23,000원. 그리고 5월 달에 4월 11일, 5월 11일 딱 좋네. 28,000원. 그리고 5월 말에 한 방에 4만원이면 좀 뭔가 너무? 한번 봅시다. 5월 달에도 35,000원짜리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이런 수익 범위들을 쭉쭉쭉 가져가면서 5월 23일 기준에 봅시다. 이때도 계속 방송 갖고 나갔잖아요. 4월 30일에 3만원, 23,000원, 5월 9일에 28,000원, 3만원, 그리고 32,000원, 36,000원, 36,000원이 있네. 23,000원, 28,000원, 36,000원, 그 다음에 45,000원을 할까요? 하여간에 나중에 제가 차분차분하게 다시 잡아놓을게요. 이게 지금 얼마라고요? 59,200원이야. 네? 여기서부터도 더블. 여기서부터도 얼마입니까 지금? 4만원짜리 하나 남겨볼까요? 23,000원, 28,000원, 36,000원, 4만원, 5만원, 그리고 6만원. 와우. 이게 금요일자에 방송 가지고 나간 차트인 거고, 요 화면 그대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왔고, 이렇게 6만원 목표 주가입니다 라고. 근데 그때 종가가 54,600원이었어요 54,600원은 10%는 우스울 수 있겠지만은 지금 3만원 넘긴 이후에 쳐다도 못 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쳐다도 못 보고 있는 분들이 겁이 나서. 근데 우리는 일봉이든 주봉이든 이거를 과도하다라고 생각하지 말자. 수급이 다소 꼬여 있는 게 있지만은 손바뀜의 수급 월등히 들어와 있다. 결코 나쁘지 않은 위치에서의 흐름이다.
펀더멘탈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조 5천억도 안 돼. 내년 전망치가 올해가 1조 간 넘겨요. 뭐 체코가 됐든 뭐가 됐든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더라도 올해 1조 간 넘깁니다. 영업이익이. 그럼 간 넘기는 1조에서 100만 원을 간다. 정신 나간 거지. 그렇게 따지면 고점에서 절대 매도를 못해. 차익 실현을.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응? 지금도 조금 좀 짜증스러운 거는 이 거래일 동안에 개인들에게 1% 가까운 매도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1% 가까운 매수를 했고 흥분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순매수 기준에서는. 그리고 오늘도 프로그램은 100만 주 매도란 말이에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순매수 기준에서 개인이 계속 떠안는 흐름이면은 진짜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거래대금 1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을 바탕으로 그냥 응? 들여다보고 거래대금이 터져 있으니 그나마도 응? 기술적으로 대차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수급이 계속 꼬여지면 안 돼요. 그래서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이기 때문에 들어간다거나 체코 뭐 수주하면은 뭐 한수원이 지금 수주한 상태에서 엄청난 혜택을 본다라던가 그거는 다 주가에 반영돼 있는데 과도할 정도로 프리미엄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차익 실현해야 되느냐? 아니라니까. 매도 신호는 안 나와. 기술적으로는. 심리적인 부분은 체코도 있고 정책주로서의 기준도 있고 많다고 그랬죠. 그것을 명분으로 수급이 들어오느냐인데 수급이 미친 듯이 들어왔단 말이야. 24년 1월 이후에 6월 4일 이후로 얘를 못 설정했다라기보다는 안 설정해 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후에 이제 매도가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적으로 하면 이제 6월 5일까지 뭐 4일까지 정도가 수급이 가장 좋았을 때이고 그다음에 200만 주 매도 그다음 190만 주 다시 매수. 그러니까 6월 11일까지는 뭐 그렇게 불편한 건 없어요. 근데 12일, 13일 목요일 금요일 날 거의 뭐 한 600만 주 가까이 매도. 6억 4천만 주짜리인데 600만 주 가까이 개인들이 떠났단 말이에요. 올해도 지금 수급은 좀 오늘도 수급은 좀 불편해요. 근데 그 외국인과 기관이 밑으로 막 집어던지는 매도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5만 8천 원대 후반에서 조금씩 매도하는 이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이제 좀 감안한다는 거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누적 수급이 최상단에 있다. 작년 10월부터도 그렇고 올해 들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올해 2분기 들어서도 마찬가지. 최상위의 지금 수급. 요게 이제 꼬여지면은 정점인식 잡아야죠. 말씀드린 것처럼 윤정도 밑에서 배워나가서 조금 마케팅만 좀 배워서 까불까불하면서 100만 원 갑니다 해버리는 내용에 어떻게 100만 원을 갈까를 고민을 해보시고 못 간다는 거예요. 100만 원은 갈 수 있는 범위도 아니고 그럼 10만 원 가겠느냐? 그건 모르죠. 근데 10만 원 가는 것도 벅차요. 시장이 계속 슈팅이 나오면 모를까? 지수가 삼성전자 지금 굉장히 힘들게 흘러가는데 삼성전자가 7만 원, 8만 원 올라와 주고 당연히 그리고 9만 원 넘겨주고 하이닉스 사상 최대치 신고가 25만 원 넘기고 30만 원 넘기고 그러면서 지수가 3,300 넘기고 4,000포인트를 가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10만 원도 꿈의 10만 원이 아니야.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10만 원 갑니다. 무조건 몰빵하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지. 사실은 주가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계속적으로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는 조금씩 차익 실현해야 되겠구나. 다만 오늘은 아니다. 왜? 거래대금 1위에서 프로그램 쪽 매도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뭐 200만 주, 300만 주 막 나오면서 밀고 내려간다면 그러면 단기 정점이다 이렇게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고 모든 게. 수주장과 매출이 끝내줍니다. 좋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아까 보셨잖아.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수주가 많고 매출이 증가하는데도 저평가가 아닌데 주가에는 어마어마하게 반영돼 있다. 이 얘기라는 거죠. 체코? 이건 수주 다 됐잖아. 근데 체코 한수원이 수주한 게 언제예요? 4월 말이에요. 3월 말. 잠시만. 3월 말이죠. 3월 말. 그 3월 말에 죄송합니다. 4월 말이죠. 4월 말에. 4월 말에 한수원이 수주 발표하고 그러고 나서 얘가 3만 원을 못 넘겼어요. 29,900원 찍었어요. 3만 원을 못 넘기더라고. 그럼 체코가 호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호재라고 인식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걸 명분으로 3만 원도 못 넘겼단 말이야. 수주 발표하고. 그리고 오히려 실적 발표 나오고
흔들리다가 프랑스에서 시비를 걸었죠. 이거 아니다. 다시 봐줘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대체 시장에서 마이너스 14%까지 밀렸고 개파락이 10% 나왔어요. 개파락이 10%. 근데 그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600만 주 가까이 들어왔어요. 1% 가까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대체 시장에서 24,000원까지 내려왔고 정규장에서는 26,000원이 깨지고 시작됐죠. 근데 뭐 체코가 재료 노출이고 거기서부터 힘을 잃을 것 같으면 그대로 운봉으로 더 밀고 내려갔을 텐데 수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오면서 주가가 슈팅이 나왔는데 그러면 체코의 뭐 우선 협상 대상자 그게 아니라 이제는 수주가 다 끝난 상태에 앞으로 뭐 끝내줄 것이다. 어? 그 부분은 반영이 돼 있다는 거고 그것 이외에 딱 한 가지 남은 건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조금씩 붉어져요. 우리는 이미 이걸 2월 달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2월 달에. 그래 지금 제 차 HD 현대 일렉트릭을 제 차 편입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그죠? 작년에 HD 현대 일렉트릭 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크게 냈어요. 주력주 5% 비중 넣어놓고. 근데 그것을 올해 초에 싹 다 정리하면서 이제는 정책이 바뀐다. 당연히 변압기기 쪽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시장도 좋고. 근데 미국 쪽에서 데이터 센터 전력원으로 원자력을 활용하겠다. 그 확대 방안을 공식화하고 있다. 공화당 정부가 원자력을 더 사용하겠다. 이건 뭐 엄청난 호재, 정책적인 기준의 명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2월부터 이거를 바탕으로 이게 맞든 틀리든 윤정도의 주장은 이걸 바탕으로 해요. 아니 외국인한테 전화해봤어? 기관한테 전화해봤어?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때려 사는 이유를 윤정도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 방송 나오는 애들은 어떻게 알아?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알아? 전화해봤냐고. 너네 왜 사니라고. 근데 결론은 없단 말이지.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그래서 아마도 요 내용은 증권사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이겠죠. 윤정도가 이렇게 디자인을 이쁘게 할 수 있어? 우리 직원분들 이제 디자인하는 분들도 응? 시장도 어렵고 그래서 다 퇴사시켰는데 응? 이제 장도 살아나니까 다시 불러드리겠죠 또. 여러 체코 관련된 내용도 있고 이런 내용도 있고 실적 내용도 있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메이저가 매수를 한 이유가 뭘까를 저는 여기에 설정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책주로서. 언제까지? 트럼프 정부가 바뀌기 전까지는. 응? 그래서 과도하게 올라갔을 때는 착시를 하는 거고 대신에 저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 시스템 방산주 설명드린 것처럼 정책이 지금 안 바뀌잖아. 우리나라 내에서. 정책금융 때문에 가는 거지 뭐 막말로 무슨 뭐 개뿔이나 중동전 때문에 중동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간다라고 한다면 직접적인 수혜가 있나요? 지금 없어요. 그런데도 들어가는 건 기술적으로.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튼다라의 기준을 이제 뭐 1월 달까지 볼 필요도 없고 말 그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이렇게 보는 거야 촘촘히. 예? 촘촘히. 그래서 여기 밑에서 이제 이렇게 촘촘히 다 들여다봤는데 요 위에서는 그냥 2만 원 그리고 뭐 28,000원 4월 36,000원 이렇게 할까 28,000원 36,000원 그리고 45,000원 5만 원 해버리자. 어? 뭐 저거 많이 넣으면 뭐 할 거예요, 그죠? 다 알아서 촘촘하게 나왔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36,000원, 44,000원 그리고 얘도 이제 빼고 오늘 거 PPT 좀 먼저 주시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케이 일주월봉 3, 4, 5, 6 포트폴리오 그리고 오늘 MTS 뜬 거 있죠? 그거 좀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 다들 행복한 거죠. 행복하고 배 아프신 분들도 있겠지. 예? 그리고 저 뭐야? 아까 우리 그 VVIP 회원이신 것 같은데 그 캡처해서 올려놨으면은 그게 어디에서 기준이 잡혔는지 저기서 기준 잡혔네. 제가 이거를 조남이 그러면 노출되면 좀 그런데 그 조남은 지워야 돼요. 채팅방 로그인 기준에 저쪽에서 등록을 해볼까요? 제가 잠시만요. 뭔 얘기냐면은 실명이라서 핸드폰에 등록된 대로 노출이 되다 보니 보면은
VVIP 방에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올려주신 부분이 있는데, 아 여기도 조남으로 나와버리네요. 어찌됐든 그러면 그 캡처한 거를 이름만 한번 살짝 제가 가려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우리가 주력 10%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뭐 2월 달부터니까 2, 3, 4, 5, 6, 5개월째 정상적인 범위에서 100% 올라갑니다 이런 100%가 아니라 100만 원 갑니다 이런 헛소리가 아닌 정상적인 범위에서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름 지우고 이제 올려준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우리가 보고요. MTS 버전도 볼 거예요. 오늘 것까지. 그래서 오늘 기준에 조금 전에 올려드린 것처럼 44,000원 이후에 54,000원 뭐 이렇게 떴겠죠. 오늘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뜬 것도 여기 있을 거야. 저도 게을러져서 그래요. 야간에 차분하게 더 교육을 해드려야 되는데 장중에 하다 보니까 어수선하기도 하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57,700원에 떠 있는 기준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지금 57,700원 대비해서 이제 59,000원 공방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전일 우리가 다 갖고 있었잖아. 전일. 지금 그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준에서 지금 종목이 너무 많이 뜨긴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뜨죠 지금. 근데 다 여기서 보면은 방산주하고 우리 주력주 기준이야. 2,400개에서 저 정도 뜨는 거를 뭐 어마어마하게 떴다라고 보긴 좀 그래요. LS 일렉트릭도 뜨고, 이 중에서 옥석 가리기는 우리의 그 주력주 기준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두산 에너빌리티, 예를 들면 10%의 주력주 진입이 얼마예요? 57,000원, 57,000원 정도에 떴겠네요. 그죠? 57,000원. 그리고 최근 내에 4만 원대 뜬 현대건설도 지금 또 오늘 떠 있는 기준이고 4만 원대 떴어요. 얘가 41,500원인가, 그죠? 그다음에 D&D 파마텍 어제 뜨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뜨고 상한가. 금요일 날 뜨고 오늘도 뜨고 상한가. 근데 이제 매수사에는 이런 쪽은 지금 내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매수사에 내드리는 거는 어떤 거예요? 요 위에 보시면 하이닉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 시스템 요런 쪽이죠. 그죠? 주력주의 기준에서. 그런 거 이제 HTS 버전에서 활용하셔야 되고, 우리 그 저기 VVIP 회원님들 중에서도 HTS 버전 안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신청하셔야 됩니다. HTS 버전 가져가신 기준으로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 포트폴리오 부분은 요렇게 볼까요? 상승률 여기서부터. 자, 금요일까지 상승률이 117%였어요. 3월 포트가. 오늘 130%입니다. 그리고 3월 말 종가 기준으로 3월 말에 회원 가입하셨다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3월 말에 회원 가입하셨다면. 그래서 이렇게 4월 포트, 4월 포트, 5월 포트, 6월 포트, 요건가? 아, 그러네. 잠시만, 죄송합니다. 그리고 130% 3월 말에 가입하셨으면은 지금까지 누적 수익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150%의 수익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5월 달에 가입하셨다. 그러면은 이제 4월 말 기준에서 설정을 잡으면 더블입니다. 4월 말에 가입하셨다면.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6월에 함께 하겠다 가입하신 분들도 6월 상승률만 지금 37%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력주에서 그 수익을 내고, 그러고 나서 하나 시스템 같은 종목에서 또 추가적인 수익 내고, 그럼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 시스템 지난주에도 20% 폭등, 오늘도 20% 수준의 폭등. 그러면 얘는 이제 정책주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고, 뭐 문자 쌓이냐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러고 나서 여기 기준에 보시면 53,500원이 있네. 이걸로 넣으면 되지. 그죠? 오늘도 떴고 53,500원에도 떴고. 정리해드리면 4월 달부터 해서 23,000원부터 또 5월 달 기준에 36,000원부터 더블. 5월 20일 대비 지금 뭐 얼마나 됐어? 더블이 더블. 얘도 필요 없네. 아우 귀찮은데 4월 달도 필요 없어. 5월 달에 36,000원부터 해도 더블까지는 아니구나. 어찌됐든 5월 달 걸로 더 당겨볼까요 한번? 5월 달에 3만 원짜리가 있나 저게? 다시 좀 봅시다.
뭐 4월 달까지 볼 필요도 없네. 귀찮아 죽겠어. 응? 그렇지 않아요? 5월 달 거 한번 봅시다. 4월 달에 뭐 저거 보면 뭐해? 2만 원 못 보면 뭐하고? 귀찮게. 너무 많아. 어? 1월, 2월, 5월 23일, 4월 말에 29,900원? 4월 말 거부터 할까 그러면? 봅시다 한번. 5월 9일 날 28,000원, 56,000원. 그럼 여기서부터 해도 되겠는데? 5월 9일 28,000원부터? 그럽시다. 신나서 그래, 신나서. 4월 달 거 필요 없고, 자, 5월부터만 놓고 봐도 5월 14일 3만 5천 원 넘긴 이후에 36,000원, 3만 원, 그럼 4만, 아까 기준처럼 4만 원 가면 되겠다. 4만 원 가고 5만 원 가고 정신없지만 좀 이런 수익 좀 같이 가지고 갑시다. 5월 23일 날 4만 원, 6월 11일 날 뭐 5만 원, 그리고 5만 7천 원 오늘 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됐어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문자도 저것도 좀 확 줄여버릴게요. 지금 같이 보면서 줄여버립시다. 3만 원, 거의 뭐 더블이죠. 5만 9천 원 왔으니까. 5월 14일 대비 한 달 만에. 그리고 4만 원 대비해서도 50%인가요 거의. 그리고 5만 원. 딱 5만 원 떨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5만 1천 원만 있어도 딱 좋은데 됐어 저 정도면. 그렇게 해서 두산에너빌리티 됐죠. 오늘 거 5만 7천 원 넣으면 대박이죠. 6월 10일 5만 원, 6만 원. 6월 11일 똑같은 11일인가? 아닌데? 모르겠다.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한번 뭐 수정해 드리든지 할게요. 그러면 주봉 차트를 놓고 보시면은 일주월봉에서 그 기준 잡아 드릴게요. 일봉의 기준에 이 갭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수급 부분이 좀 불편하다라는 그 기준을 설정해 드리는 거예요. 저수급 부분이 좀 불편하다. 꼬여졌는 게 오늘도 이제 조금 꼬여졌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거래는 이렇게 좀 터져줘야 됩니다. 터져줘야 되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저 거래 부분이 뭐 지속적으로 지금 조 단위의 거래대금 터지면서의 흐름인 거고요. 주요한 자리에서의 이제 그 흐름인데, 요런 자리들 무슨 얘기냐면은 갭이 나와 있잖아요. 갭이 나와 있는 자리들의 설정 범위가 힘이 가장 강력하게 봤던 위치의 설정 범위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원래는 이제 오늘도 갭이 있는 겁니다. 전 거래일 종가 설정 범위를 이제 감안했을 때. 근데 이제 음봉 캔들을 여러분들이 좀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음봉 종가가 밑에 하단이기 때문에 저 위에 부분이 사실은 갭으로 형성됐다라는 게 그 힘이 굉장히 셌다라는 게 인식이 잡혀져 있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안 보이더라도 이게 이제 갭상승이 나온 거지 뭐 갭하락 나온 건 아니잖아요. 종가 여기였잖아요. 종가 여기 대비해서 사실상의 갭상승이죠. 갭하락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센 양봉의 크기구나라는 인식이 잡혀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갭에 대해서 공간과 공간이 놓여진 부분을 갭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캔들의 몸통과 몸통 사이. 그럼 이게 몸통과 몸통이 붙어 있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갭상승이 나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일봉의 기준에서 굉장히 강력한, 그래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이제는 얘네도 만원 단위로 설정이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얘도 마찬가지. 불과 하루 만에 목표 주가가 이렇게 만원씩 더 상향이 된 거예요. 단계별로 좀 놓고 보시고, 얘는 목표 주가일 뿐이지, 이게 이제 훼손이 되면 주간 단위의 거래 대금이 또 거래량이 훼손이 된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보시면은 갭이 보이죠. 주봉 단위에. 일봉에서도 그게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갭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되는 거는 사실은 아이러니한 거죠. 말이 안 되잖아. 수급이 꼬였는데. 근데 이제 왜 목표 주가가 상향되느냐? 수급이 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단순합니다. 어떤 거냐면 거래가 형성이 되면서 매수 평균 단가가 높아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매수의 평균 단가가 높아지면서 매매의 평균 단가가 그렇게 되면서 오늘도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110만 주까지 확대되어 있긴 합니다만 매도 370만 주에 매수가 260만 주예요. 그러니까 그 매수가 또 매도가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매매 평균 단가 대비 위쪽에 놓여져 있다 보니 그 기준을 설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균 단가 높아진 것만큼의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높아져 있다. 그런 내용. 월봉도 마찬가지로 상승 장악 확인형이 또 떠 있는 거죠. 이 자리에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캔들 얘는 계속 장악 확인형입니다. 잉태 확인형이 아니라 장악 확인형이 지속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이 되고 여기도 이제 갭이 캔들이 커지면서 이제 갭이 좀 작아 보이는데 아니 그 당시 처음 형성돼 있을 때 당시의 갭은 상당히 컸습니다.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훌쩍 넘겼어요. 넘겼기 때문에 원래는 더 먼 구간에서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가야 되는데 일단 뭐 이렇게 보시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다라는 거죠. 다음 달 기준에서도 슈팅이 나올 수 있으리라 봐요. 나와주면 기술적으로는 더 좋고 월봉 기준에 그렇게 해서 수급은 다소 꼬였지만 평균 단가가 올라가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주봉을 하나 가져다 놓을까요? 5월달 거 밑에서 한번 볼까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렇게만 보면은 뭐 실질적으로 올라섰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아예 통으로 다 놓을까요? 자 보십시오라고 주봉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이게 이제 멀어서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아까 이제 그 검색기 떴을 때 기준 날짜 정도 이거는 5월 23일이고 그때가 요 정도쯤 되려나요? 5월 초 4월 말 5월 19일 이때는 언제일까요? 3월 14일 그러면은 뭐 요 정도 기준에서 뭐 놓고 보죠. 검색기에서 3만원 넘기고 나서의 흐름에 추가적인 강세에 4만원 5만원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 이때가 막 3만원 넘길 때 기준이네. 그리고 요날 기준에 5월 14일 날 슈팅이 나오면서 이제 검색기 그 검색기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슈팅이 나오면서 3만 원을 넘긴 신고가를 낸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5월 14일자에 방송화면에 그럼 14일자 방송화면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설정할까요? 하나솔루션 뭐 하나솔루션이 뭐 이때 난리가 났었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게 이제 13일, 12일자 뭐 13일자 이렇게 되네요. 일봉, 주봉 12일자의 주봉 넘길 수 있다. 목표 주가 35,000원이다. 그리고 이날이 14일의 기준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일봉, 주봉, 월봉. 그래서 요날 기준의 차트를 가져가면 딱 맞겠네요. 12일자의 기준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35,000원의 목표 주가다. 여기는요. 12일자 주봉, 14일자 주봉. 오케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됐죠? 그래서 뭐 근거가 명확해야 모든 기준이 잡히겠죠. 여기도 문자 4월 9일 2만원 23,000원도 필요 없어. 5월 달에 28,000원 여기도 3만원으로 해놓을까요? 29,600원 3만원짜리가 있나? 3만원 있네. 그럼 5월 14일 날 3만원
뭐 그렇게 어려워 뭐. 빼버리고. 너무 많잖아요 문자가. 2만원, 그리고 3만원, 그리고 4만원으로 바로 가죠 뭐. 4만원, 그리고 47,000원, 5만원, 5만원. 그래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그럼 됐지 뭐. 그렇게 하고 53,000원, 뭐 57,000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120만 주까지 나오다 보니까 지금 58,000원까지 내려와 있어요. 58,000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차익 실현 범위까지로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 얘기는 해드리는 거고. 됐죠? 그럼 여기도 이제 일주 월봉을 바꿔놔 드립니다. 그래서 6월 달에도 이렇게 이제 거래가 계속 수반되면서의 흐름이었다. 그리고 이제 11일자, 그리고 이제 오늘자, 검색에 이제 뜨면 되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부분도 똑같이 놓고 볼게요. 그래서 뭐 종목까지 써주셨으면 더 좋은데, 예? 돈을 벌어가지고 이게 뭐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농담이 아니라. 어? 아이고, 지금 핫플레이어가 떠 있는데 쟤를 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업데이트 해버리면 저 광고가 들어가 있거든요 얘네가. 아이 짜증나네. 어찌됐든 하여간에, 네. 그렇게 돼 있고, 투자 에너빌리티 MTS 오늘자 기준, MTS 기준 56,900원에 뜬, 아주 멋들어지게 잘 떴죠. 하나 시스템까지. 얼마나 멋있어요. 여기다 하나 더 넣어야 되나? 3만원, 4만원, 5만원. 요것도 제가 좀 이따 봐가지고 5만원 걸로 하나 끊어놔야 되겠다. 됐죠? 그렇게 하고, 일봉. 요 일봉의 방송화면 보시면은 13일자에 뭐 소름 돋을 정도가 되는 거죠. 13일자에 6만원의 목표주가 그대로 보여지잖아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야, 44, 50, 그리고 123. 요걸 빼야 되겠다. 44. 50을 뺄까요? 50을 빼고 105, 120.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대박 나셨죠가 아니라 이렇게 완벽하게 편입 설정을 완벽하게 잡아드리고, 그러고 나서 대박 나셨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신뢰도가 있는 거지. 163%. 그러면 얘를 뺄까요? 70, 100. 70을 빼고 57, 100, 140, 그리고 160. 그리고 이제 오늘 것까지 하면 이제 오늘 방송하면 또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주봉 차트. 프로그램이 살아나주고 들어올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수 강도를 한 번 더 확장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월봉 기준에 이렇게 새로운 월봉, 그리고 방송 화면 187%. 그러면은 얘를 빼고 쟤를 넣을까요? 187. 그럴까요? 얘를 빼고 얘를 넣읍시다. 이렇게 50, 120, 187.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내일장 공략주에도 또 들어가 있는, 하루하루가 이제는 좀 쉬어갑시다가 아니라 내일장 공략주에 예를 들어도 보셔야죠 라고 한 것처럼 6월 13일자 방송에 내일자 공략주를 캡처를 좀 해주셔야 돼. 좀 이따. 그래서 17일자에도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하나시스템 그대로 넣을 거예요.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하나 시스템, 하나그룹주가 다 들어가 있고, HD 현대일렉트릭의 사상 최대 신고가 이후에 그런
네이버를 한번 또 고민해서 들여다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쪽을 넣을까요? 투자에너빌리티 카카오 현대차 부분을 고민을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여기도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릴게요. 이건 나중에 수정을 해서 현대차로 넣을까요? 일단. 그리고 백만주. 그 다음에 실리콘2가 손바뀜 수급인데 주가만 조정이 좀 깊어져 있어요. 그래서 걔는 좀 고민을 해볼게요. 그냥 고민을 해보고 한국전력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을 오히려 여기다 넣겠습니다. 지금 전기요금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전기요금 인하, 동결이나 인하 관련 쪽인데 만약에 동결로 되면은 매우 긍정적인 흐름의 기준이 잡히겠죠. 최소 1000만 주 기준. 하나 시스템은 이제 사상세대치 신고가를 낸 위치에서 1000만 주 가지고는 안 되고 1조 이상의 거래, 2천만 주의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3천만 주. 그 정도의 거래가 실려줘야만 된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 부분인데 마무리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떠다가 넣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뭐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상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2만원 여기서도 2만원 이후에 이렇게 놓을게요.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5만 6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3만 6천원 4만 참 필요 없이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싹 수정해서 메뉴에서 가지고 올게요. 58,000원까지 좀 눌려져 있긴 합니다만 불편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2% 조정이고 오늘 기준에서는 나는 변동성 매매 정리를 좀 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은 어느 정도 기준 잡을까요? 그렇죠. 3%죠. 하나 시스템은 일단은 20% 가까운 변동이기 때문에 마지노선은 5%로 잡은 거고 얘는 3%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유튜브 누르시고 유튜브 누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은 이제 꺼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꺼버리시고 일단 요 맞춤 설정에서도 이제 오늘 녹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홈탭에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 시스템 부분에 동영상을 이제 오늘 다시금 넣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 시스템으로 오버슈팅 굉장히 세니까 하나 시스템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익 범위를 좀 제대로 잡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검색기를 나도 갖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의 기준은 여기 보시면은 메인 화면에 이렇게 나와요. 검색기 무료 신청이 저거 누르셔서 이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누르시면 지금 시간까지 영상을 다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보고 계시겠죠. 누가 보겠어? 우리 이제 뭐 VIP 회원님이시더라도 VVIP 방으로 좀 옮겨 오시는 그런 전략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립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두산에너빌리티도 너무 행복합니다. 12일 날 영상 올려드렸고 우리는 이렇게 훌륭하게 매매 사인을 다 잡아드렸고 현실성 있는 기준을 설정해드렸고 영상 올려드릴게요.